그러면 이렇게 습담증을 잘 다스리면 살이 잘 빠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죠. 소영 씨, 혹시 살이 잘 찌는 체질이세요? 아니면 잘 안 찐 체질이세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그래도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난 살 잘 찌는 체질이에요. 물만 먹어도 쪄요. 맞아요. 숨만 쉬어도 쪄요. 숨만 쉬어도 쪄요. 네네. 자, 이 습담증의 개선이란 걸 다른 말로 하면 체질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체질 개선하면 운동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체질 개선을 면피용으로 쓰시면 안 돼요. 운동이라는 게 내 몸의 독소를 대사시켜서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또 식이 조절도 하셔야 되는 게 식사에서 습담이란 독소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니까 잘 개선을 해야 되겠죠. 집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가 특별한 하나. 바로 지압법을 알려드릴게요. 지압법이요?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지압 좋아요. 좋아요. 어딥니까? 어디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찾기도 쉬워요. 네, 어디예요? 자, 우리 보통 명치라고 하는 데는 뭐예요? 네, 갈비뼈 두 개가 만나는 위치죠. 만났어요, 여기. 자, 그 만나는 위치에서 손가락 한 마디만큼 자기 손으로 내려와 보세요. 네, 내려와요? 네. 자, 여기 어디냐면 여러분들 체했을 때 가슴 딱 네네. 누르는 부위예요. 오. 자, 이 부위를 살짝 눌러줘 보세요. 손가락 두 개 정도를 해서 눌러주면 바로 구미혈이라는 혈자리예요. 오. 갈비뼈를 타고 올라가서 제가 만져볼게요. 여기에서 요 정도. 아파요. 그렇죠. 평소에도 음식 먹고 나면 많이 더부룩하고 네. 그렇죠. 지금도 속이 안 좋거든요. 이 부위를 눌러서 압통이 평소에도 있다면 습담증이 잘 생길 체질이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픈데? 그렇게 세게 누르면 아파요. 네. 아니에요. 손가락이 다 들어갔는데요? 어느 정도는 좀 강하게 눌러주셔도 좋아요. 자, 여자분들은 엄지손가락 이용해서 눌러주시는데 5초 정도를 꾹꾹 한 10에서 15회 정도 눌러주시면 좋고요. 단 밥을 먹고 나서 한 2시간 뒤에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본인만의 특급 비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해 탑바디로 거듭난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오, 골프치시네요. 군살이 전혀 없으신데요? 오, 탄력 있어요, 몸매가. 날씬하시다. 우와. 되게 유연하시다. 안녕하세요. 20kg 군살을 저 멀리 날려버린 53세 오명지입니다. 우와, 53세요? 진짜 젊어 보이시기까지? 볶음 보세요, 볶음. 와, 우와, 대박이다. 근데 20kg 뺀 게 문제가 아니라 몸이 정말 탄력 있어 보여요. 멋지시다. 제가 가장 많이 나갔을 때가 70kg 이 정도까지 나갔다가 현재는 47, 48 이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거의 한 20kg 정도 뺀 것 같아요. 임신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그 몸무게가 계속 안 빠지고 갖고 있었거든요. 안 빠지더라고요. 그게. 이상하다. 빠져야 되는데 왜 안 빠지지? 근데 그게 계속 시간이 가니까 계속 이게 저한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느낌 있지. 약간 마른 비만, 그러니까 상체가 좀 마르고 근육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티처럼 배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이티 몸매라고 해야 되죠. 여기가 살이 안 가는 게 다 배로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이랑 많이 틀리죠? 와. 어머, 자신감. 완전 다른데요? 네. 와, 다른 분 같아요. 몸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만성 피로라고 하잖아요. 항상 피곤해, 항상. 알죠. 맞아. 아침에 눈 뜨면 막 힘들어요. 몸이 무거우니까. 맞아. 피곤해요. 손도 붓고 발도 붓고 신발 신을 때도 빡빡하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습담증이 있게 되면 이게 일종의 독소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해독의 장기 간이 많이 가루하게 돼요. 그리고 부종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렇게 피곤한 증상이 잘 나타나게 되죠. 몸이 힘들고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약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쾌한 아침이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항상 우울하고 불쾌한 아침.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맞아. 좀 오래 걸으면 힘들고 막 무릎도 막 아프고 좀 시린 것도 같고. 그러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무릎도 맞아요. 네, 그 하중을 못 견디는 거예요. 장본 가방도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몇 번씩 쉬고 그 정도로 체력이 너무 많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이
몸무게가 많이 느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박감으로 저는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운동이 사실 더 힘들거든요. 그쵸. 제가 러닝머신 5분도 못 달렸어요. 그렇게 빠른 그 스피드도 아닌데도. 후들후들. 저 너무 힘들죠. 체력도 체력이지만 그 정신적인. 또 운동이 잘 안 되면 난 진짜 몸도 쓰레기인가 봐 이러고 막 좌절하게 되잖아요. 네. 그 PT 수업이 50분이거든요. 그 50분 수업을 다 못할 정도로 나중에는 막 별이 보이고 막 이게 지금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노랗더라고요. 하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50분 수업도 못하고 30분씩 끊어서 2번에 나눠서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체력이 약하고 운동을 싫어했었어요. 뛰어지지가 않아요. 아, 그래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날개뼈 잡고 오, 달라지셨어. 7, 허리 말리면 안 돼요. 8, 대단하시다. 어깨가 딱 잡혀 있으시네요. 골프는 취미생활로 골프도 치면서 힘과 유연성과 근력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진짜 날렵하시다. 지금 몸 상태 궁금하다. 체지방 몇 프로일지 되게 궁금하다. 형님 인바디 20대신데 20대? 20대? 복부 지방률은 0.78 나오셨는데 내장 지방 레벨은 이제 3. 우와, 대박이다. 보통 80%는 다 넘으시거든요. 대부분 말라도 내장 지방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아 골프 채요. 오, 스트레칭. 아,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골프채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요. 골프채를 어깨 넓이로 잡습니다. 골프채 끝을 발에 닿게 합니다. 뭐 저거 없으면 수건이랄지. 수건 좋죠. 고무줄로 하시면 되죠. 네. 아 바란스가 아주 좋네요. 저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맞아요. 저희 꾸준히 하는 게 어려운데 또 계속 하시면 진짜 살이 잘 빠지거든요. 특히 옆구리 이런 살이. 땀이 날 정도로만 무리하지 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운동 후에는 드시는구나. 우리는 운동한 날 안 먹잖아요, 살찔까 봐. 뭘 되게 많이 드시네. 빵도 드시고. 고탄수 아닌가요, 저거?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제가 하는 게 선 다이어트라고 하거든요. 햇빛에 있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해가 지면 좀 자제를 하는 그런 다이어트입니다. 선 다이어트? 해가 떠 있을 때는 마음껏 먹고 해가 지고 나면 이제 안 먹는 건데요. 네, 그 마음껏이 진짜 무한대? 물론 무한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이제 저녁을 좀 간단하게 먹고 야식을 먹지 않는다는 데서 이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거죠. 아, 선 다이어트. 뭘 또 드세요? 비엔알 17이라는 유산균이에요. 이거네, 이거야. 빵을 먹었을 때 약간 이렇게 밀가루가 들어가니까 배가 더부룩하잖아요. 비엔알 17을 먹으면 좀 가스가 좀 제거되는 것 같고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나면은 꼭 섭취를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는 요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20대요. 저 자신 있는 분들이 항상 거울 앞에 서 있잖아요. 뒷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맞아. 대단한 자신감이죠. 희복된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정말 아무나 보여줄 수 없거든요. 진심으로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가장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시고 정말 체력 왕이 되신 탑바디가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탑바디가 챙겨 먹은 게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알 17이었죠. 네, 이 비엔알 17이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최초의 유산균이기도 하고요. 한국인 모유에서 유래된 모유 유산균이에요. 우유 유산균 들어봤어요. 네, 또 미국에서 건강기능 원료 대회에서 체중 관리 부문 올해의 원료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체중 감소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탑바디 오명주님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체지방 감량에 어떻게 도움을 준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자, 우리 다이어트 하면
지방은 참을 수 있는데 뭘 제일 못 참겠어요? 탄수화물. 네. 이 탄수화물은요, 지방도 아니면서 과하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나머지가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돼버려요. 소화 과정을 보면 체인이 여러 개 있는 다당류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쪼개져서 단당류로 돼서 흡수가 돼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돼 있거든요. 이 BNR17이 여기에 작용을 해요.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을 역행해서 쪼개져 있는 단당류를 다당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대변으로 배출되기가 쉽겠죠. 이 과정에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비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다당류로 배출이 잘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쥐에게 이 BNR17을 투여하게 한 후에 대변을 비교를 해봤어요. 이 BNR17을 섭취한 쥐의 대변에서 다당류가 섭취하지 않은 쥐보다 무려 5배가 더 많이 배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결국은 몸에 다 흡수될 뻔한 단당류가 다당류가 되어서 대변으로 다 배출되었다는 것이죠. 탄수화물이 대변으로 배출이 되고 또 몸무게도 함께 빠진다라는 설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게 되잖아요. 네. 자, 이 BNR17은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관리해줘서 우리가 폭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죠. 다이어트할 때 비만인 성인에게 12주 동안 섭취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허리둘레를 재봤더니 95.4cm에서 네. 12주 동안에 90.4cm. 당장 먹어야겠네. 5cm면은 2인치예요. 그게 와. 줄었다는 거죠. 이 BNR17이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 비만인 반려견에게 이 BNR17을 10주 동안 급여했더니 체중도 줄고요. 그리고 지방 면적이 줄어서 반려견에게도 비만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소화 비만도 많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 쪄야 많이 먹어야 다 맞아. 키로 간다 맞아. 무조건 먹으라 했는데 요즘은 아니라고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데 네. BNR17이 그러니까 모유 유산균이니까 그런 아이들의 소화 비만에도 뭔가 효과적일 것 같은데 맞나요? 자, 일단 우리가 어렴풋이 모유가 어디에 좋다고 생각하죠? 면역력. 네, 그렇죠. 첫 번째 면역력. 자, 그런데요,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어? 실제로 모유를 수유한 영아는 그렇지 않은 영아와 비교를 해봤더니 네. 모유 수유를 하지 않은 영아에서 1.28배 비만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 탑바디께서 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됐는데 변비에도 효과를 보셨다고 했거든요. 이 변비가 사실 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아주 흔한 증상인데요. 음. 사실 변비는 그 자체보다 이 후폭풍이 더 무서워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변을 못 보면 변이 이제 장 속에서 딱딱해지잖아요. 이 딱딱한 변이 장 속에 이렇게 쌓이다 보면 네. 나중에 변을 볼 때 힘을 엄청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치질이 생기는데 또 더 큰 문제는 고령이신 분들에게는 나중에는 복막염이나 장폐색 같은 아주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의 수분 함량과 모양을 잘 보고 장 건강 상태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유해균이 장내에 지나치게 많으면 이 장 기능 둔화에 영향을 좀 미쳐서 저렇게 왼쪽에 보시는 토끼똥처럼 딱딱한 이렇게 덩어리가 진 변을 보거나 네. 아니면 맨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물 형태의 설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가운데가 좋겠네요. 네, 가운데가 당연히 좋죠.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적절하게 맞춰지면 장도 건강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 건강한 바나나 형태의 그 황금변이라고 하죠.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속이 편안해야 무엇보다 몸이 편안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변비나 설사가 생긴다고 하면 하루 종일 또 찜찜하고 앉아 있는 것도 좀 불안불안하고 맞아요. 컨디션이 정말 바닥을 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생긴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네, 변비도 있다가 설사도 있다가 있으세요? 약간 과민성. 그러시구나. 어디 가면 화장실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럼 불안하잖아. 실제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이제 고통받는 분들, 이 환자분들에게 8주간 BNR17을 섭취하게 했어요. 네. 그런데 설사라든지 복부 팽만감, 복통, 이런 배변, 잦은 배변 활동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당장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쾌변을 합니다, 진짜로.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건강의 척도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도 뭐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다녀오세요. 네, 변 상태 좀 보게요. 네. 제 변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 줄 몰랐네요. 근데 독소가 쌓이면 그게 내장 지방이 되고 여러 가지 그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만성 질환에도 도움이 되나요? 특히 BNR17은요, 이런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를 해서 쪼개져 있는 단당류를
다당류로 바꿔주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줘서 당뇨병 예방 관리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당뇨를 유발한 지에게 BNR17을 한번 투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당뇨를 유발한 지에서 식전 혈당과 식후 혈당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포도당 대사 능력을 검사한 활동성 검사에서는요, 네. BNR17을 투여한 9주 뒤에는 다 포도당 대사 능력이 좋아졌어요. 개선되다 보니까 혈당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당뇨병 예방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BNR17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네. 먹어볼까요? 네. 맛있어요. 새콤해? 과일 향이 나. 유제품의 향기도 조금 나고요. 네. 사실 제 입맛에 맞으면 다 맞는 거거든요. 초딩 입맛? 예. 제가 제 딸보다도 더 입맛이 까다로워요. 자, 저희가 이제 BNR17을 먹을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뭐 살을 빨리 빼고 싶다거나 하셔서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과하게 드시면요,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일일 권장 섭취량인 425에서 900mg 정도가 적당하고요. 또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다이어트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개미열이에요. 와, 근데 근육량도 상당하신데요. 오, 선생님 아니에요? 댄스 선생님이신가? 야, 춤사위가 남다르신데요. 안녕하세요. 춤으로 갱년기를 날려보낸 51세 백미아입니다. 아, 2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또 때로는 등짝이 막 더웠다, 뭐 식혔다, 그리고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식구들이 갑자기 조금만 건드려도 너무 많이 서운해지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때 아, 제가 갱년기가 왔구나. 아, 갱년기구나. 아, 드디어 여자 인생이 끝났나? 그러다 보니까 아, 에라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 막 드셨구나. 사실 뭐 TV를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과자, 아이스크림, 심지어는 과자 같은 경우에는 뭐 4봉에서 5봉 정도 막 싸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짧은 시간에 한 3개월 만에 제가 한 20kg 이상을 3개월 만에? 쪘더라고요. 73kg까지 쪘다가 아니, 근데 특이한 게 윗배가 볼록 나오셨네요. 맞아요. 약간 이티형이라고 하잖아요. 와, 같은 분 맞아요? 배가 어떻게 저렇게 빠져요? 진짜 금메달이다, 금메달. 춤으로. 아우, 뭐 폼이 예사 폼이 아니에요, 지금. 하루에 요즘에 50분씩 네, 춤을 추고 있어요. 사실은 우울감과 무력감으로 굉장히 힘들어했었는데 지금은 춤을 추면서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온통 다 날려보낼 수 저 있으니까 너무 춤이 행복해져요. 엄청 힘들거든요. 에너지 소비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춤이. 그러니까 많이 우울하셨죠. 예전의 모습은 지금 모습과 완전히 확연히 다르세요. 지금 너무 밝아지셔가지고 저희 클래스에서 탑이십니다. 밝음으로, 즐거움으로. 진짜 탑 오브 더 탑이시네. 또 식단을 못 하실지. 아이고. 예. 튀김 드시는 건가요? 살을 빼고 난 뒤에 유지워터거든요. 오호. 튀김 괜찮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닭가슴살을 꼭 챙겨 먹고 있어요. 닭가슴살. 닭가슴살 튀겨요? 닭가슴살 건두부 말이에요. 건두부. 그냥 드시는 게 아니구나, 살만. 살을 살짝 구우시나? 이러면 먹을만 하죠. 아, 저걸 약간 구우시는구나. 와. 아니, 뭐 두부야 구워도 뭐 살 안 찌겠지. 아, 진짜 맛있겠다, 닭가슴살.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많이 챙겨 먹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눈바디들 결심하시는 자기 관리. 집에 큰 거울이 있어야 돼. 맞아. 실수를 보면은 가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저걸로 그래서 자극받거든요. 네, 건강한 모습, 제 몸을 이쁜 옷을 입으면서 제 몸이 얼마큼 달라졌는지 네, 눈바디로 확인해요. 야. 와, 진짜 열심히 하셨다.
드신다. 갱년기라고 딸이 챙겨준 갱년기 유산균 YT1이라고 합니다. 갱년기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 챙겨 먹고 있어요. 실제로도 많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갱년기를 극복하는 저와 함께 모든 분들을 이제 갱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에 있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우울증도 더 심해지거든요. 이제는 문을 열고 나가셔가지고 활동을 하시고요. 저와 함께 갱년기 극복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와. 좋네요. 네. 주세요. 박수 아니 나옵니다. 춤으로 이겨내면 되게 신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다른 운동보다 재밌잖아요, 춤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살도 빠지고. 미화 씨가 챙겨 드신 게 갱년기 유산균 YT1이었어요. 이게 어떤 유산균인가요? 네, 이 유산균의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입니다. 네, 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특별히 더 특화된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K 유산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다고요? 네, 네. 자랑스럽죠. 와, 세계 최초로요? 네. 우리가 보통 유산균이다라고 하면은 장 건강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유산균이 연구 결과 갱년기 여성 건강에도 관련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든지 뭐 우울증, 발한과 같은 여러 가지 갱년기 여성들의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국내 최초로 갱년기 여성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어요. 네. 탑바디 미화 씨도 이 순간 3개월 긴장을 놓으신 결과 이 거미형창이 되셨다가 이거 완전히 살을 빼셨거든요. 갱년기 유산균 YT1이 이 다이어트에도 혹시 도움이 될까요? 네, 갱년기 유산균 YT1이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난소를 절제한 쥐의 경우에는 체중이 증가한 반면에 갱년기 유산균 YT1을 섭취하게 한 쥐의 경우에는 체중이 감소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아까 에스트로겐이 지방 분해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갱년기 유산균 YT1이 이 에스트로겐이 보다 더 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지방이 쌓이지 않게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갱년기 때 특히 뭐 고혈압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을 주의해야 된다고 했었는데요. 심혈관 질환도 혹시 YT1 예방할 수 있나요? 네,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갱년기 유산균 YT1을 섭취해서 여성 호르몬이 활성화가 되면요. 우리 혈관 청소부라고 알려져 있는 HDL의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한 실험이 있는데요. 갱년기를 유발한 쥐한테 12주간 이 유산균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콜레스테롤은 33%가 감소가 되었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26% 감소가 되었고요. 중성지방은 6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갱년기 유산균 YT1이 또 이제 어떤 증상에 혹시 도움을 주나요? 네, 우리가 이제 갱년기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볼 때 쿠퍼만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들 11가지를 모아서 어느 정도 심한지 덜한지에 따라 점수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의 합계를 냈더니 35점 이상이 되면 갱년기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 40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갱년기 증상이 이제 심한 분들 여성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이 갱년기 유산균 YT1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안면 홍조라든지 우울증, 발한, 뭐 불면증 이런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들이 완화가 됐고요. 쿠퍼만 지수 점수를 치면 21.5점 정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쿠퍼만 지수 이외에도 이걸 측정하는 또 다른 어떤 점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쿠퍼만 지수를 좀 더 세분화한 맨콜 지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맨콜 지수 또한 여성의 삶의 질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갱년기 여성에게 갱년기 유산균 YT1을 섭취하게 한 후에 증상들을 살펴보았더니 갱년기 때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 심리적인 증상, 성적 증상, 혈관 운동 증상들이 완화가 되어서 갱년기를 앓고 계신 여성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갱년기 때 가장 불편을 호소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막 피로감이라든지 불면증, 뭐 안면 홍조, 우울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게 다 개선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섭취를 한 뒤에 6주 그리고 12주 후에 증상들을 봤더니 피로감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우울감
그리고 안면 홍조에 대한 증상들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특이한 거는 갱년기 유산균 YT1이 유산균이니까 어쨌든 장이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장이 건강해지면 좋아지는 것이 특이하게 있습니다. 갱년기 유산균 YT1이 유산균이니까 어쨌든 장이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장이 건강해지면 좋아지는 것이 특이하게 있습니다. 바로 우울감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이랑 우울감은 뇌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몸에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세로토닌. 네. 근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뇌에서 20%밖에 분비가 안 돼요. 나머지가 바로 장에서 분비되거든요. 내 행복감이 장에서 나와요? 그렇습니다. 화장실 잘 가면 행복해서 그래요? 행복하죠. 아, 그래서 쾌변하면 행복하군요.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렇네. 와, 놀랍다. 와, 너무 그래서 내가 행복하네. 쾌변해서. 행복해 보여. 장에는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네. 갱년기 호르몬. 그랬더니 약간 주사나 약으로 에스트로겐을 이렇게 보충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물론 이제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호르몬으로 증상을 개선시킬 수는 있고요. 그렇게 도움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일부 질환을 갖고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흡수율이 또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유방이라든지 자궁 내막 쪽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또 부작용 가능성도 또 없지 않고요. 근데 이제 갱년기 유산균 YT1 같은 경우에는요, 호르몬이 직접 주입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체 내에서 이 에스트로겐에 대한 수용체의 발현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에스트로겐이 활성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의 위험이 낮습니다. 또 한편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메꿔주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갱년기에 맞춘 유산균이지만 유산균 본연의 일도 상당히 잘할 것 같습니다.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장 건강에 물론 도움이 되고요. 또 장은 우리 인체 최대의 면역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 건강이 잘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면역력도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K 세포라고 하는 자연 살해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는 우리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지 암에 걸린 세포 이런 세포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포인데요. 바로 이 유산균이 NK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우리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 임신해서 이제 출산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74kg까지 쪘었거든요. 출산하고 나면. 네. 근데 이제 둘째 낳자마자 다이어트를 독하게 해가지고 14kg를 감량을 했어요. 와. 열심히 유지도 잘하고 했었는데 조금 그 코시국 때문에 살이 한 5kg 정도 불어가지고 진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요즘에 다이어트를 해야지. 다이어트 하려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족들의 도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본인 하실 때 가족들이 좀 도와줬나요? 가족이라고 해봤자 좀 도울 사람이 남편밖에 없지만. 아유, 말해 뭐합니까? 안 도와줬군요. 네. 야식 드셨군요. 아니 같이 표현 자체가 그러죠. 하루에 치킨값 벌어서. 그러니까. 정말 치킨을 사드셨을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번 돈으로. 근데 그걸 먹고 있으면 나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자고 해도 자기는 먹고 맛있게 먹고 운동하면서 빼야지. 자기는 그렇게 올바르네요. 안 한다는 거야. 바람직하네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아예 안 한다는. 저는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의외로 또 좀 잘 이렇게 뭐 절제를 좀 잘 하는 편이어가지고. 본인 스스로? 저는 근데 사실 절제력이 없어요. 그래서 절제력이 누가 봐도 내가 더 없어 보여. 그러니까 저는 절제를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네. 누가 제 앞에서 뭐 떡볶이를 만들고 있다 아니면은 뭐 누가 먹고 있다 하면은 그거는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제가 소연 씨가 탄수화물이나 이런 거 빵이나 너무 좋아하니까 그거를 좀 절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힘들어요. 이거 괜찮지 않나요, 선생님? 맞아요. 최근에는 뭐 탄수화물이 비만의 주범인 것도 너무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뭐 떡볶이, 면, 밥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탄수화물인데다 맞아요. 우리가 주식이 일단 밥이잖아요. 쌀밥. 기본적으로 밥을 먹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탄수화물 관습 섭취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 60% 정도 10명 중에 6명이 탄수화물 섭취 과다였고 특히 비만 환자는요. 10명 중에 1명이 탄수화물 중독.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 많이 먹다 보면은 결국은 탄수화물 중독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탄수화물 중독이란 게 있는 거는 진짜 몰랐어요, 진짜.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들어오게 되면
되면은 이 덩어리 같은 탄수화물이 결국엔 소화 효소에 의해서 잘게 쪼개져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당류, 포도당, 뭐 과당과 같은 단순 당으로 변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너무 기운 없고 힘들 때 당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뭐 지방 떨어졌어, 단백질 떨어졌어 이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 이 당이 들어오게 되면은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도파민은 쾌락과 흥분을 야기시켜주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크게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당을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중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극에 자꾸 익숙해지면은 결국에는 우리 몸은 점점 더 많은 탄수화물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 비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당뇨라든지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이런 이제 심각한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세이브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자, 방금 지방간을 말씀을 하셨죠.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으로 악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간경변의 1인당 진료비가 약 좀 비싸네요. 647만 원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당뇨는 1인당 진료비 평균 23만 원으로 총 670만 원을 세이브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670만 원 세이브할 수 있는 건강관리 비법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미성부부. 마성의 미성부부. 웃지 마. 아 진짜 요렇게 좀 하라니까 여보. 아니 뭐야? 에? 뭐야 나 뉴스 보고 있었는데. 뭐긴 뭐야 드라마 볼 시간이지. 아 진짜 나 좀. 아이 뭐야 자기가 지금 꽁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게 꽁트인 거구나. 괜히 대사 생각 안 나니까 웃는 거 봐. 괜찮아. 자연스러웠어. 컨셉이구나, 컨셉. 자연스러웠어. 괜찮아. 우리 가족 유튜브를 저희가 한 1년 좀 넘었나? 네, 시작하게 됐거든요. 좀 가족들만의 추억도 좀 쌓으려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둘의 뭔가 약간 꽁트 비슷한 그런 시트콤 같은 영상 올렸을 때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엄마가 미쳤다. 이게 그냥 끝나고 딱 꾸몄을 때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반전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킹 받는다고. 예. 마누리가 드라마 보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봐. 왜 이래? 요거 약간 리모컨 쟁탈전이구나. 네. 대사 중요한 거 못 들었잖아. 저때 딱 때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역시 김미려. 저게 김미려입니다. 여기까지 찍으면 돼. 얘 모니터 한번 해볼까? 누가 보면 한 대하 드라마 찍는 줄 알겠다. 그 위에서 아래로 찍으니까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좀 귀엽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맨날 근데 살이 좀 쪘나? 보니까. 뭘 살이 쪄? 찌고 계속 유지 중이야. 뭘 살이 쪄 또. 갑자기 살이 왜 쪄 내가. 여보나 빼. 그러니까 내 살이 좀 빼야겠다 진짜. 그래. 간만에 저기 운동이나 하고 오자. 운동? 날씨 좋으니까. 모든 분들이 그러겠지만 코시국 이전과 이후가 진짜 확 달라졌거든요. 제가 계속 그 이전까지는 막 나름 요가도 막 배우러 다니고 식단 조절도 정말 잘했거든요. 에휴, 살이 다시 한 5kg가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죠. 가자. 이거 너무 좋다 근데. 렛츠고 렛츠고. 와. 아이 좋네. 너무 좋죠. 유후. 네, 자전거 타러 자주 나오자. 야 너무 좋다. 얼마하지? 바람도 세고.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아? 이거. 같은데. 앞에 그 되게 거슬리네. 그거 빨리 안 갖고 오면 뒤로 나가시오. 지금 내가 배려해 주는 거야. 부딪혀잉. 부딪혀잉. 아이고. 따라잡힌다잉. 자, 손 좀 뺀다 그러면? 내라. 아이고, 나도 낸다. 나 겁나 빨리 달릴 수 있어, 사실은. 근데 자전거가 확실히 운동은 운동인가 봐. 그 다음날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 무리하셔. 너무 오래 타서. 긴장해가지고 또 오랜만에 타니까.
잠깐만. 지금 혼자 가시는 거예요? 아니, 뭔가 저렇게 중간에 이렇게 재밌는 상황을 만들려고 해도 그게 없어서 그냥 쭉 가. 그냥 핸들이 고장난 에이톤 트럭이에요. 네. 아, 그냥 뭐 경주마차로 가시는 성윤 씨는. 맞아요. 파워와 RPM이 차이가 나서. 내가 봐줬지, 너무 뒤에 오길래. 자, 저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저 다리 있는 데까지. 저기 앞에 보이지, 다리. 거기까지 가자. 아니야. 저기까지만 가자, 저기까지만. 아니야. 나는 이제 못할 것 같아. 아하. 아하. 이렇게 나약하다니. 아니, 나약한 게 아니야. 여보도 애 나봐. 간절히 아파 죽겠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아, 몰라. 내가 포기. 고생했어. Yes, good riding. 야. 고생했어. 가자. 예. 음식을 아직 안 드시네. 밥 먹어야 되는데. 힘들긴 한데 하고 나니까 약간 개운한 느낌도 있기는. 그래? 대단하다, 여보는. 들어오면 맛있는 거 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힘들어가지고 못 해 먹겠네. 시켜 먹자 그냥. 얼굴이 갔네, 많이. 여보까지 그러면 어떡해요. 왜? 운동하니까 개운하다고 그래놓고서는. 근데 힘들잖아, 또 해 먹으면. 이 다이어트가 이래서 힘든 거예요. 빨리 와, 안 돼. 약간 무슨 여자 건달 같아요. 여수에서 좀 치는 건달 같아요. 아니 보다 보니까 뭐가 리얼인지 뭐가 상황극인지 약간 구분이 안 돼, 난 지금. 이거 상황극인가? 상황극 아니야. 상황극 아니야. 야,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다. 빨리 와. 그래서 다이어트가 힘든 거야. 이 집 식단 궁금하네요. 이 집 다이어트 식단 어떻게 꾸릴지. 알았어. 안 그래도 다이어트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건강한 재료로 듬뿍 해가지고 뭔가 맛있게도 먹고 배도 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이런 걸 많이 하죠. 네. 뭘 드시려나? 잠깐 아닌데? 저거 그거다. 전복. 다이어트식이라고요, 저게? 전복 같아 보이죠? 네. 시작해볼까? 여보가 그 힘쓰는 것 좀 해줘야지. 그럼 내가 이거 호박을 응. 호박 면 뽑는 걸 내가 할게. 오케이? 이거 빼서. 다이어트 하면 또 스파게티 이런 거 엄청 땡기잖아요. 근데 이게 애호박이 면을 대신하기에는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식감이 이렇게 익었을 경우에 무르지가 않는 그런 야채인 거죠. 그래서 애호박 면으로 대신해가지고 스파게티를 맛있게 해볼 생각입니다. 저게 면이에요? 라볶이 할 때 진짜 호박을 한 5-6개 정도 갈아서 넣어도 요만큼. 네. 호박살인만 해. 그럼 나는 양파를 썰게. 버터가 들어가도 살이 찌지 않아. 그래봤자 얘가 뭐 1000칼로리가 되겠어? 아니지. 먹을 때 또 맛있게 먹어줘야지. 그럼. 그래서 버터를 넣어도 뭐 피자나 치킨 요런 아이들 칼로리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듬뿍 넣어요. 근데 제대로기는 하네요. 운동하고 딱 다이어트 식단으로 밥 먹고. 애호박면. 어머. 저거 궁금해요. 애호박면. 간단해요, 근데. 괜찮다. 자, 들깨가루. 우와, 맛있겠다. 그럴싸하지 않아? 크림 스파게티 저리 가라. 진짜 맛있겠다. 오. 자, 봐봐. 응. 툭툭 썰면 돼. 응. 사이에 이렇게 껴. 칼집을 전복처럼 넣었구나, 저걸.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쓱 내주면 돼.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새우는 또 단백질이니까. 이거 약간 감바스 느낌이 생각나네. 저기에 이제 그렇죠. 화이트 와인 넣고 고추 넣으면은 이제 감바스 느낌. 진짜 전복 같다 근데. 이거 봐. 쫙 피는 거 봐봐. 짜잔. 고생했어요. 너무 있어 보이는 거 아니야? 너무 있어 보인다 이거. 바로 그냥 오파치네. 와, 진짜 탄수화물도 굉장히 적을 것 같고. 일단 내 거 요거 한번 응. 드셔보시고.
근데 이거 눈 감고 먹으면 완전 전복이야. 그치. 응. 전복 같지. 응. 근데 전복이랑 관자를 드셔도 그것도 단백질이네. 또. 아, 근데 좀 다이어트 하고 싶을 때는 송이도 좋을 것 같아요. 버섯이랑 아니, 면 좋아하시는 분은 저 애호박면 너무 좋은 아이디어. 요즘엔 진짜 두부면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재료들끼리의 궁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중심으로 식감 너무 좋다고 봐. 근데 그렇게 파는 건 비싸잖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하면 다이어트 할 수 있을 것 같지? 진짜, 그치? 그러면은 달그락달그락 또 뭘 꺼내네요. 여보 몰래 먹었던 건데 뭐야? 자, 시서스라는 건데 지방 흡수를 억제해줘가지고 다이어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게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 호르몬 조절을 해줘가지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게 솔직히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조절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나이살 찌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포인트가 이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서스를 제가 선택해가지고 요즘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제가 그거를 혼자 몰래 먹고 있었는데 오늘 남편 요리하고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려는 의지를 보니까 우리 남편도 좀 챙겨줘야겠다. 예. 앞으로 열심히 꾸준히 챙겨 먹고 둘이 예쁘게 다이어트 좀 하려고요. 한 끼 진짜 잘 먹었다. 그래. 저녁 정도 해가지고 운동도 가끔씩 이렇게 재밌게 하고 오고 그래가지고 즐겁게 다이어트를 하자고. 좋았어. 네, 이렇게 해서 김미려 씨의 일상을 함께 해봤습니다. 남편 상윤 씨랑 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 사이좋게 또 만들어서 드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그렇죠. 저렇게 다이어트는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육아를 또 집에서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체력이 다이어트 한다고 해버리면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맞아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 못 하겠다고 막 맞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까 미려 씨 부부가 나눠 드신 게 시소스였었죠? 네. 이 아무래도 이제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이 식욕 조절이 아무리 절제력이 좋다고 해도 진짜 막 배고파가지고 막 손 떨리고 이러는데 그게 식욕 조절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시서스가 이 호르몬 조절로 이 식욕을 억제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할 때 제가 같이 챙겨 먹고 있어요. 자, 미려 씨가 다이어트를 왜 챙겨 드신다는 시서스. 오늘 저희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냄새는 냄새 구수해. 그지 야, 않아요? 옥수수차 같은데. 둥글레차. 그냥 곡물차 같은 느낌인데요. 물처럼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근데 우리가 이제 시서스 얘기를 저도 이제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가요? 뭐야? 생으로 꺼내실 줄은 몰랐네. 와. 이게 바로 시서스 화분인데요. 네. 시서스는 워낙 인도와 같은 열대 아시아에서 자생하는 포도과의 덩쿨 식물입니다.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다 보니까 네. 그 생명력이 굉장히 강인해서요. 인도 사람들은 이게 뭐 하늘에서 내려준 식물이다. 뭐 이런 별명도 있고요. 실제로 이 5,000년 전에 인도 의학서적이죠. 아유르베다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약용 식물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시서스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로 그 기능을 인정을 받았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굉장히 그 기능을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 식품표준청 그리고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도 체중 조절 식물로 등재가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식물입니다. 근데 이 시서스가 호르몬을 조절해 준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와 호르몬이 관련이 있나요? 주변에 보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 점점 자꾸 요요가 생긴다 하시는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네. 이제 뭐 잘못된 다이어트나 굶는 다이어트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 불균형, 특히 얘네들을 합쳐서 뚱보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뚱보 호르몬 불균형은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것을 넘어서 쉽게 살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거죠. 동보 호르몬. 아니 살찌는 것도
것도 너무 억울한데 뚱보 호르몬이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좀 좋지 않네요. 그렇죠. 네. 아까 근데 얘네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식욕을 조절해준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방을 잘 연소시키고 분해해주는 아디포넥틴.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이 3가지가 이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똥보 호르몬, 이 기분 나쁜 호르몬이 종류가 3가지나 있어요. 렙틴이라고 호르몬은 그 식욕을 조절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식욕 조절이 잘 되지 않겠죠. 네. 과식하게 되니까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아디포넥틴은 지방을 분해해주는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지방 분해가 잘 되지 않으면은 그만큼 체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마지막 이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여기에 불균형이 오게 되면 우리 막 스트레스 받고 불행할 때 자꾸 단 거 땡기고 과식하고 폭식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세로토닌의 불균형이 오게 되면은 과식과 폭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3가지 호르몬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하고 좀 쉬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시서스 관련된 논문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실제로 이 시서스 추출물을 8주 동안 섭취를 하게 했더니 그 지방 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이 네. 36.2% 증가를 했고요. 또 폭식을 예방해주고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은 115.7%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이 찌거나 이러다 보면 렙틴 기능이 망가지면서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걸 섭취하고 났더니 이 렙틴이 정상 분비되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가 뭐 식욕과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시소스가 호르몬 조절로 식욕이나 폭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이어트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별도의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체중과 체지방이 감소가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네. 실제로 2주 만에 2.47kg, 그리고 4주 만에 4.35kg, 8주에는 무려 7.4kg이 감량이 돼서 전반적인 체중이 굉장히 급속도로 많이 줄었죠. 또 체지방량 역시 8주 만에 7.9%나 줄었다고 해요. 또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도 모두 약 9cm 정도가 감소됐으니까요. 전반적인 신체 사이즈가 다 감소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탄수화물 중독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서스가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나와서 분해를 시키고요. 지방을 섭취하면 리파제가 나와서 일단 얘네가 분해가 돼야 소화도 되고 뭐 에너지로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과정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시서스에 들어있는 이솔암네틴 성분과 콜세틴은 이런 이제 리파제와 아밀라제를 억제하니까 아예 우리 몸속에서 분해가 안 되면 흡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잘 배출되게끔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어도 살이 덜 찐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실험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쪽 비커에는 물과 소화효소를 섞어 놓고요. 한쪽 비커에는 물과 소화효소에 시서스 추출물을 같이 섞어 놓고 우리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빵을 양쪽에다가 다 빠뜨려 봤어요. 네, 그렇게 하고 2시간이 지났더니 우리 몸과 비슷한 상황인 소화효소와 물만 들어있는 뇌에 들어가 있는 식빵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소화가 많이 됐었는데 시서스 추출물을 넣은 비커에 있는 식빵은 거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흐물흐물해져야 몸속에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 소화는 좀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흐물흐물해져서 분해가 되면 결국은 영양소로 흡수가 되죠. 근데 그 과정 자체를 아예 차단해 주는 게 바로 시서스에 들어있는 콜세틴과 이솔암네틴 성분이 이런 탄수화물 분해 효소나 지방 분해 효소를 억제해 주면서 얘네들이 그대로 이제 배출되는 걸 도와주는 거죠. 또 아까 케르스틴이라고 하는 성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양파에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이 양파에 많이 들어있는 케르스틴 성분이 시서스에는 양파보다도 무려 60배나 많은 성분으로 함유가 되어 있어요. 또 이솔암네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레드 와인이에요. 네, 이 레드 와인보다 시서스에는 무려 1,850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네.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그 다이어트라는 근본
목적은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시서스 자체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비만 성인 72명에게 8주 동안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요.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50.5%가 증가를 했고요.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LDL 콜레스테롤은 18.4%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뭐 콜레스테롤까지 개선한다고 하니까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혹시 시서스 잘 고르는 팁 있을까요? 네, 시서스는 이 야생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식약처에서 그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인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그리고 인체 실험을 통해서 그 안정성이 입증이 된 제품인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시서스를 먹을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는지요? 하루 권장량은 300mg 정도이니까 이 섭취 권장량을 잘 지켜서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너무 많이 또 섭취를 하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부, 특히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뭐 알레르기가 있거나 다른 질병이 있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주치의와 상담을 하신 뒤에 섭취하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가령식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살이 안 빠진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체중계 재면은 나 계속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왜 더 이상 정체가 오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몸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몸이 기본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몸은 몸무게도 그렇고 맞아요. 체온도 유지하려고. 그렇고 늘 같은 정도로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라는 애가 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체중이 딱 빠졌을 때도 내 몸은 체중이 빠지면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 시기가 정체기.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단기간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 항상성을 극복하면서 쭉 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굉장히 장기전으로 길게 생각하셔야 돼요. 장기전 싫은데. 만약에 이제 살을 빼고 싶어서 우리가 정체기가 왔어요. 극단적으로 이제 이거를 극복하려고 네. 악수를 두게 되죠. 네. 어떻게 하죠? 굶기. 그렇죠. 맞아요. 굶어버려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몸무게는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오래 유지가 안 되잖아요. 네. 굶는 걸 오래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요요가 온다는 거예요. 또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빠지는 것처럼 체중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굶어버리면은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고 몸에 있는 수분이나 단백질, 그러니까 근육 같은 게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요가 와서 우리가 살이 찌잖아요. 네. 그러면 근육도 같이 늘까요? 안 늘죠. 지방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방은 점점 늘어나고 근육은 점점 적어져서 결국에는 살이 쉽게 찔 수밖에 없는 체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고 평생 숙제로 안고 가게 되는 거죠. 사실 또 이렇게 건강하게 빼신 분들도 계시고 급격하게 빼신 분들도 계시지만 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 감량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어렵다고. 맞아요. 통계적으로 연구에서 네. 다이어트의 성공률이 1, 2%밖에 안 된다고 봐요. 주변에 살 뺀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1, 2%밖에 안 되지? 유지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요요가 반복이 되면 당연히 건강상의 문제도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체지방률이 계속 높아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만큼 높아지는 지방들은 주로 내 내장 지방 형태로 복강내 지방 중에서도 간 사이사이 이런 데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만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비만을 극복하려고 했다가 지방간 생기고 고지혈증, 당뇨 이런 각종 심각한 성인병까지 유발을 할 수가 있어서 더더군다나 위험한 거죠. 우와. 아, 고기 맛있겠다. 고기 진짜 맛있었어. 아, 고기 너무 맛있겠다. 원래는 채식주의자기는 해요.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거는 아닌데 이제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할 때는 뭐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수영도 하고 볼링도 치고 해서 칼로리 소모를 많이 했으니까 또 충전을 하기 위해서 소고기 메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을 골고루 잘 섭취해줘야 해. 와, 고기 향. 나 근데 고기 너무 맛있는데 난 또 밥순이여가지고 탄수화물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저는 쌀이 먹고 싶은데 어떻게 쌀 좀 시켜도 될까? 안 되나? 밥을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저탄고지를 사실 고기 제일 맛있는 건 상추에 싸 먹는 게 아니라 밥에 싸 먹는 게. 밥이랑 저는 반찬처럼 먹어야 좋은데. 맞아요. 흰
밥이랑 먹고 싶어. 쌀 먹으면 때릴 것 같은데. 탄수화물은 안 되는 거 알지? 소고기를 집중 공략하라고. 고마워. 당황하시네. 집중 공략해볼게. 요즘에 드라마 촬영 너무 힘들지 않아? 뭐 촬영은 항상 재밌는데 다이어트 때문에 제일 힘들지. 압박을 받아? 그럼 항상 여배우는 예쁘게 나오고 싶으니까요. 뭔가 살이 쪄 있으면은 그런 미세한 느낌들을 다 못 담아내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표정이나 얼굴 근육 같은 게 둔해지는 느낌? 그래서 좀 더 얼굴이 진짜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더 다이어트를 몸보다 뭔가 얼굴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 네, 표정 같은 거 쓰는 게 약간 둔해지니까. 맞아. 배부르다. 진짜 많이 먹었지. 이건 마지막 미션 수행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어. 이게 뭐야? L-카르니틴이라고 하는 거야. 마지막 미션 수행을 위해 내가 준비해왔어. L-카르니틴? 일단 먹어볼게. 자, 하나씩 먹어보자. 오, 뭐야? 상큼하다. 이 L카르니틴은 비단백 아미노산의 일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쓸 때 뭐 탄수화물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지만 사실 지방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L카르니틴이라고 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근육 아프고 피로해지잖아요. 네. 이러한 운동으로 인한 피로 개선 효과도 동시에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가령 오늘 나의 솔루션 해보니까 어땠어? 매우 보람찬 하루였어, 오랜만에. 아침부터 수영하고 볼링 치고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밥도 먹고.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았던 듯. 좀 마음에 들었어. 다음에 또 만나. 어머. 근육 한번 만져보고 고생했어. 미션 클리어. 자, 안도니와 함께한 이가릭 씨의 일상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니의 처방이전 미션 수행해보니까 어떠셨어요? 혼자 하기 되게 힘든 미션들이었는데 도니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운동하면서 말도 하고 수영이랑 볼링 치고 뭐 고기도 먹고 보람찬 하루였어요. 마지막에 도니가 뭐를 줬잖아요. 네, 저도 L카르니틴이라는 거를 처음 섭취해봤는데 네. 근데 저게 어떤 효과가 있죠? L카르니틴은 필수 아미노산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져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것도 생성되는 게 적다 보니까 부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L카르니틴 같은 경우는 지방 대사에 필수적인 영양소다 보니까 이게 부족해진다. 네. 지방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는 이전보다 지방이 축적되기가 더 쉽고 살이 찌기도 더 쉬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요즘 다이어트를 한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밥도 줄여서 먹고 이랬는데도 나의 체지방이 잘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딱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내 몸에 L카르니틴이 부족한 게 아닐까?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해요. 또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데 좀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L카르니틴 같은 경우에는 식품으로 섭취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아미노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성 식품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고기라든지 뭐 생선, 유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 잘 안 드시는 채식주의자이신 분들이나 혹은 우리가 다이어트 하게 되면은 동물성 식품들 조금 멀리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L카르니틴이 좀 결핍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채우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고기를 또 챙겨 드셨어요. 네, 이제는 고기가 땡긴다는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중요한 촬영 있고 이러면은 꼭 진짜 소고기를 꼭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 L카르니틴을 보충제로 먹을 경우에 식약처에서는 하루 최대 섭취량을 2,000mg 정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필요한 L카르니틴을 다 먹으려면 소고기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진짜 한 근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한 근데 한 근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소고기 한 근 먹기가. 네. 자, 얼마나 먹어야 돼요? 3근 반 정도 드시면 됩니다. 혼자서요? 하루에 혼자 먹어요. 하루예요? 먹을 수가 없는데? 세근이 얼마죠? 한 2kg 되는 거죠, 세근 반이면. 와, 그래야만 하루에 어떤 권장되는 L카르니틴을 채울 수 있다고요? 네, 그만큼 이게 식품으로는 그 필요량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안도니가 처방한 것처럼 이 L카르니틴 음료를 섭취하게 되면은 반 컵에 하루 섭취 권장량을 다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효과적으로 섭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L카르니틴을 음료로 섭취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다이어트에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네. 체중계 위에 올라갔을 때 숫자가 아니라 체지방량 그 자체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비만을 판단하는 기준도 원래 의학적인 기준은 체중을 기준으로 하지만 요즘은 점점 체지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더 득세를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같은 무게의 근육과 같은 무게의 지방량을 비교를 해보면 지방의 부피가 훨씬 더 커요. 밀도가 더 작아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같은 키 그리고 같은 체중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인데 한 명은 체지방이 적고 근육이 많다. 그러면 훨씬 더 몸이 탄탄해 보이고요. 반면에 체지방이 많고 근육이 적다. 같은 체중이지만 훨씬 더 사이즈가 커 보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체지방을 잘 감소를 시키려면은 결국에는 체지방을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잘 써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로 결국에는 지방이 잘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지방을 미토콘드리아로 잘 이동시켜주는 일종의 수송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L카르니틴이에요. 그래서 L카르니틴을 섭취하게 되면은 지방이 미토콘드리아로 잘 넘어가서 잘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체지방이 잘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할 때 고민이 되는 게 이게 근육도 함께 빠져버리니까. 사실 그래서 이 체중이 줄더라도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줄어드는 거라고 하면 뭐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내 몸에서도 하나도 이득을 볼 게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근육이 빠지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제 요요 얘기를 드렸는데 무조건 그냥 굶어서 근육량과 지방량이 같이 줄었어요. 이 상태에서 계속 굶을 수 없으니까 이제 다시 먹겠죠. 체중이 좀 빠졌으니까. 그러면 근육량은 그대로인데 체지방만 늘어나요. 요요가 반복이 될수록 근육량은 줄고 체지방량은 점점 느는 거예요. 결국 요요를 반복한다는 건 살찌기 쉬운 체질로 됐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이 근육량을 지키거나 늘리는 게 중요한데 L카르니틴이 근육량을 늘리거나 근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얘는 뭐 부적이네, 거의. 제가 관련된 논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탈리아 카타니아 대학에서 평균 체중 약 67kg의 성인 남녀 84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인체 시험을 진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2번 L카르니틴 2g을 섭취하게 했더니 지방량은 3.1kg이 감소했고 근육량은 2.1kg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4주 만에 3kg 빠진 것도 신기하고 근육량은 늘어났다고 하니까 지금 너무 신기한데요. 다들 뭐 운동을 저처럼은 안 하시니까 모르실 수 있어요. 여기가 제일 적게 하시잖아요. 이게 누가 보면 보디빌더인 줄 알겠어요. 제가 정말 1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도 근육량이 1kg이 안 늘더라고요. 근데 방금 뭐 2점 몇? 그러니까. 근육을 늘리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충분한 양의 근력 운동과 거기에 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같이 넣어야 되거든요. 게다가 꾸준히 지치지 않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L카르니틴이 진짜 어렵다. 아니 이게 의학계와 헬스계의 음모 아닙니까? 이거 무조건 그렇지 자기도 해야 않습니다. 된다는 게. 이 L카르니틴은 운동으로 인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L카르니틴이 근육세포의 손상 그리고 운동 후에 생기는 피로 물질 있죠. 젖산. 이런 젖산의 생성을 더 감소시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육의 통증, 운동할 때 근육 통증도 줄여줄 수 있고 이게 회복이 되는 시간도 단축시켜줄 수가 있어요. 오, 좋다. 네, 이 논문을 보면은 14명의 건강한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매일 2g씩 하루에 2번 L카르니틴을 24주간 섭취시켰더니 섭취한 그룹에서는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이 젖산 함량이 근육 안에 44%나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운동 중에 이 젖산의 농도가 낮아졌다고 하는 거는 같은 강도로 운동했을 때 이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효율적으로 잘 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피로감도 그만큼 덜했다는 거겠죠. 저도 진짜 이렇게 하면서 정말 느꼈거든요, 제가. 네. 먹었는데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만 그냥 괜찮나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뭔가 몸에 피로감이 있을 때 제가 먹었는데 확실히 진짜 피로감이 덜하더라고요. 자, 근데 저희가 L카르니틴을 뭐 고른다고 했을 때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둬서 봐야 될까요? 사실 시중에 이 L카르니틴이 포함된 제품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제품이 다양한 만큼 형태도 다양해요. 근데 내가 빠른 효과를 원한다면 아무래도 고체형보다는 액체형이 빠르게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L카르니틴 섭취 시에 저희 주의사항 있을까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0에서 2000mg입니다. 또 특이 체질이거나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서 과민 반응 나타날 수 있으니까 꼭 원료 확인하시고요. 또 임산부나 수유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꼭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뒤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